자, 오늘은 중성과학, 일과 에너지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공식부터 알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의 힘으로 얼마 동안 이동시켰느냐. 힘을 주어서 얼마 정도, 얼마까지 이동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게 한 일이에요. 그 물체에 대해서 내가 한 일. 내가 얼마의 힘으로 이 물체를 얼마까지 밀고 갔느냐. 이동거리. 네, 그게 바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단위는 뭐가 되냐면 뉴턴, 미터가 되겠죠. 지금 뉴턴은 힘의 단위고 미터는 이동거리의 단위니까 그래서 꼭 알아둡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일치했을 때 내가 힘을 줬더니 같은 방향,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을 했다. 그랬을 때 곱해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달라지게 된다면 이 곱해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오는 게 또 운동 에너지라는 단원이 나오는데 이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m이라는 것은 그 물체의 질량이 되겠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가 돼야 돼 무조건. 그램으로 나오면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의 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위치 에너지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이 위치 에너지는 지상으로부터 얼마큼 물체가 떠 있느냐. 그때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그러는데 그 위치 에너지는 9.8 mh라고 표현해요. 자, 9.8이라는 것은 상수값이에요.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값이고요. m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질량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반드시 킬로그램.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높이, 높이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상에서부터의 거리가 되겠죠. 단위는 당연히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단위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일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뉴턴 미터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줄.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단위도 뭐가 되냐면 바로 줄이에요.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같은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 일을 한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 과학 시간에 제자리에서 의자를 들고 벌어 섰다.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럼 이동거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아까?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해야 되는데 이동거리가 없잖아요. 의자를 들고 있을 때는 힘은 들지만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얘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무게가 100N인 깡통에 실을 매달아 10분 동안 원운동시켰다 그랬대요. 보세요. 자, 어떤 물체를 실에 달아서 이렇게 원운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은 뭡니까? 그렇죠. 실이 잡아당기는 요 구심력이라고 하죠. 네, 이 구심력과 이 물체의 이동 방향은 어디죠? 네, 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이에요. 그래서 요 방향과 이동 방향과 힘 방향이 서로 수직 관계 있죠? 이렇게 수직 관계에 있을 때 한 일은 0이 됩니다.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같을 때만 곱해주는 거고요. 수직일 때는 0이 돼요.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를 안 했는데 한 일은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 세타까지 붙어야 돼요. 자,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타는 뭐냐면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의 사이각이에요.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의 사이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잠깐 해볼게요. 어떤 물체를 내가 이쪽으로 끌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끌었어. 이쪽이 힘 방향인데 이 물체는 이렇게 이동했대요.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자, 그랬을 때 힘 방향과 이 물체의 이동 방향은 서로 어때요? 그렇죠. 나란하지 않죠? 그래서 요 사이각이 세타예요, 세타.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물체에 대해서 해준 일은 바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이동시켰어요. S만큼 이동시켰다. 그렇다면 내가 해준 일은 F, S,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사이각.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원운동 할 때 보세요. 힘 방향은 중심 방향인데 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죠. 그래서 수직 관계예요, 서로.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그러면 사이각이 뭐야? 90도죠? 그럼 코사인 90도는 얼마죠? 0입니다.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래서 요 값이 0이니까 결국 한 일도 0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운동 할 때는 내가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귿. 과학실 탁자를 밀어서 수평 방향으로 2m를 옮겼다. 그렇죠. 밀어서 수평 방향으로 나란하게 2m를 옮겼으니까 얘는 한 일이에요.
힘도 작용했고 이동 방향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리얼, 무게가 100N인 무게를 든 채로 1시간 동안 서 있었다. 가만히 있었잖아. 이동거리 없죠? 힘은 들었지만. 그래서 이것도 한 일이 0이에요. 그 다음 미음, 1층 교실에 있는 무게가 98N인 책상을 2층으로 옮겼다. 그쵸? 위로 옮겼잖아. 이렇게. 얼마의 힘을 들여서? 98N의 힘을 들여서 1층에서부터 2층까지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힘 방향도 이 방향이고 이동 방향도 이 방향이니까 그렇죠. 얘는 한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 미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예삐는 한 권의 무게가 2N인 책 5권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30cm만큼 걸어갔다. 예삐가 책의 한 일의 양은 몇 줄인지 쓰시오 그랬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삐가 이렇게 있는데요. 책 5권을 이렇게 수평으로 들고 이 방향으로 걸어갔대요. 그래서 30m만큼 걸어왔대요. 30m만큼. 자, 그럼 예삐가 이 물체, 책에 대해서 한 일은 얼마냐 그랬죠? 자, 우리가 책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어느 쪽으로 힘을 줘야 돼요? 지금 한 권이 2N이니까 5권이면 총 10N이죠. 그렇죠. 얘는 이쪽으로 10N의 중력의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얘를 안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 방향으로 10N, 반대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이죠. 자, 그러면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어떤 관계? 네, 수직 관계예요. 그럼 한 일이 어떻게 된다고? 네, 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0줄이에요. 자, 3번. 오른쪽 그래프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인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6m 끌어당기는데 작용한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물체를 6m 끌어당기는 동안 한 일의 양은 몇 줄인지 쓰시오 그랬어요. 뭐 너무 쉽죠. 어떤 물체가 있는데 2kg짜리 물체래요.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어디까지 이동시켰어? 그렇죠. 6m만큼 이동시켰대요. 6m. 자, 그럼 내가 이 물체에 대해서 한 일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한 일은 FS예요. 자, S는 얼마요? 6m죠. 근데 F를 몰라. 그래서 그래프를 봐야 되겠죠. 그래프를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2m까지는 5N의 힘이 작용했고요. 2m에서 6m까지는 10N의 힘이 작용했대요. 그럼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2m까지, 0에서부터 2m까지 이동시킬 동안에 내가 한 일은 얼마예요? 한 일은 5N 곱하기 2m. 그죠? 그러니까 얼마죠? 네, 10주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m에서부터 6m까지 한 일은 얼마입니까? 네, 10N의 힘으로 4m를 이동시켰죠? 그래서 얼마죠? 네, 40줄이 돼요. 그래서 합해서 얼마? 합해서 내가 총 한 일은 50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빨리 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 힘이고요. 여기가 이동거리죠.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이 넓이 있죠. 그죠? 이 그래프의 이 넓이가 바로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넓이 구하면 되는 거였어. 처음부터. 그죠? 이게 지금 넓이 구하는 식 아닙니까? W는 5N 곱하기 2m. W는 10N 곱하기 4m. 이렇게 해서 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넓이가 한 일이라는 걸 알면 돼요. 한 일. 네,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질량이 2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30N의 힘을 계속 작용했더니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10m 이동했대요. 이때 사람이 한 일의 양은 얼마냐 그랬어? 자, 지금 힘 방향도 이 방향이고요. 그 물체가 이동한 방향도 이 방향이야. 그러니까 나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해준 게 바로 한 일이 되는 거니까 너무 쉽죠? 얼마죠? 그렇죠. 30N의 힘으로 10m를 이동시켰으니까 결국 300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질량이 30kg인 물체를 지면에서 50cm 들어 올렸다면 이때 한 일의 양은 얼마냐 그랬거든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30kg짜리 물체가 있대요. 근데 얘를 들어 올려가지고 얼마까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cm 들어 올렸대요. 그럼 내가 얘 한 일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일단은 이 물체를 들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의 힘이 필요하죠? 저 30kg 곱하기 9.8. 그죠? 중력값을 곱해야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중력이에요. 이 힘이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30kg에다 9.8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중력의 힘이고 내가 요 중력의 힘만큼의 힘으로 들어 올려야 돼요. 자, 그럼 이 값이 얼마입니까? 294N인데 50cm를 들어 올렸대요. 그러면 내가 들은 힘에다가 곱하기 미터를 해줘야 되니까 얼마? 0.5m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147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30kg짜리는 9.8을 곱해줘야 이게 무게가 되고 이 무게만큼의 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염소는 교실 바닥에 놓여있는 2kg인 상자를 2m 들어 올려 3m 떨어진 곳에 있는 높이 2m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있었어요. 바닥에 20kg짜리 물체가 있었는데 얘를 들어서 여기까지 올렸대. 이렇게 그냥. 그죠? 2m를 들어 올렸대요. 그리고 나서 3m 떨어진 곳에 있는 높이 2m 책상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이동시켰다는 거야. 그럼 염소가 한 일의 양은 뭐냐 그랬으니까 처음에 여기 20kg짜리 물체를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얼마 힘이 필요하다 그랬죠 아까? 20kg에다가 9.8N 곱해줘야 돼요. 그게 이 물체를 내가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얼마죠? 196N이 돼요. 이 20kg짜리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일단 힘이 196N만큼의 힘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얼마만큼 이동시켰냐면 2m를 들어 올렸대요. 그러니까 196N 곱하기 2m 해주면 얼마예요? 392J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거를 들은 상태에서 수평으로 걸어갔어요. 그럼 얘를 안 떨어뜨리려고 나는 계속 이쪽으로 196N의 힘을 들고 있잖아. 근데 이 물체는 지금 수평으로 이동했죠. 그럼 서로 어떤 관계? 수직 관계니까 나는 이 물체에 대해서 걸어갈 때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들어 올릴 때, 처음에 들어 올릴 때만 일을 한 거고, 들고 앞으로 갔을 때는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392J이 총 한 일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7번. 대우기는 질량이 20kg의 상자를 2m 높이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이때 이 상자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뭐냐? 자, 이게 보면, 자, 이렇게 선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m래요. 근데 여기 있는 물체를 들어 올려서 여기까지 올렸대요. 그럼 내가 이 물체에 대해서 한 일이 얼마예요? 한 일은, 내가 얼마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20kg이니까 9.8을 곱하면 196N의 힘이 필요한 거야.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그래서 2m를 또 들어 올렸잖아. 그래서 내가 한 일은 392J만큼의 일을 한 거죠. 자,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이 물체는 아무런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한테 이만큼의 일을 해줬어. 392J만큼 일을 해줬어. 그럼 이 물체는 그 에너지만큼, 내가 해준 일만큼 에너지를 갖게 돼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2m 위에 있는 이 물체의 에너지는 392J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준 일만큼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8번. 그림과 같이 2층 옥상에 10kg 물체가 놓여 있다. 이 물체가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베란다를 기준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이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9.8mH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 9.8mH. 자, 그러면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이 물체는 지면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7m 높이에 있죠?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 A를 구해볼까요? A는 얼마입니까? A는 9.8 곱하기 10kg, 그죠? 곱하기 높이가 7m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베란다를 기준으로 잡았어. 이번은 베란다를 기준으로는 얼마큼 있어? 3m 위에 있죠? 9.8 곱하기 10kg 곱하기 3m. 그죠? 자, 그러니까 B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A 대 B 이렇게 구하면 나머지는 다 약분되고 뭐만 남아요? 7 대 3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그림은 위치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쇠고수를 지금 40cm 높이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홈통을 타고 쭉 내려오도록 한 거죠. 그죠? 쭉 내려와서 여기 있는 나무 토막을 땅 치고 어떻게 돼? 쭉 밀려서 나무 토막이 여기까지 딱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쇠고술은 지금 지면으로부터 40cm 위에 있으니까 뭘 가지고 있죠? 이 위치에서는 그쵸, 위치 에너지가 지금 현재 있는 거야. 자, 근데 얘가 위치 에너지가 쭉 내려오면서 바닥에 닿으면서 어떻게 되죠? 위치 에너지 감소하죠. 이제 위치 에너지가 사라졌잖아. 그 대신 무슨 에너지로 전환됐을까? 제일 밑에 내려왔을 때는. 그렇죠. 위치 에너지가 곧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얘를 여기까지 밀고 가게 되는 한 일을 하게 된 거죠. 한 일. 그러니까 이 위치 에너지가 곧 운동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가 곧 이 나무 토막의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 나무 토막이 받는 마찰력과 나무 토막이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면
쇠구슬이 한 일의 양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얘가 가다가 멈춘 이유는 뭐냐면 얘가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뭐가 존재해? 그렇죠.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찰력은 이쪽 방향이고 이쪽만큼 이만큼 이동했잖아. S만큼.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나무 토막이 이 마찰력이 한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 이게 바로 마찰력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쇠구슬의 낙하 높이에 비례하게 된다. 그렇죠? 얘 지금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9.8 mh가 되잖아요. 그죠? 결국 이 위치 에너지가 이 나무 토막에 일을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마찰력이 만약에 F라고 그러고 이동거리가 S라고 한다면 같아야 되겠지. 그죠? FS하고 처음에 위치 에너지하고. 그러니까 이동거리라는 건 S잖아요. S. 자, 이동거리는 쇠구슬의 낙하 높이. 그쵸? H하고 어때요? 비례하잖아요. H가 2배가 되면 S도 2배가 되겠죠. 마찰력은 변하지 않잖아. 마찰력은 항상 일정하니까. 운동 마찰력은. 그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3번.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는 쇠구슬의 질량에 비례한다. 그쵸? 위치 에너지 봐봐. M에 비례하잖아요. M이 2배가 되면 위치 에너지도 2배가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는 나무 토막의 질량을 측정하면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나무 토막에 대해서 한 일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FS를 알아야 돼요. 그죠? 마찰력과 이동 거리를 알면 이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같아야 되니까 위치 에너지와 나무 토막에 대해서 한 일, FS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 마찰력과 이동 거리를 구해야 이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토막의 질량이랑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는 쇠구슬의 질량과 낙하 높이의 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9.8 mh니까 질량과 높이 알면은 위치 에너지 알 수 있겠죠. 다음 10번. 수리의 질량을 3배, 속력을 2배로 하면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합니까? 아까 조금 배웠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구합니다.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인데 얘가 속력이 v로 가고 있대요. 그랬을 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자, 근데 수리의 질량을 3배로 했대요. 그죠? 그럼 질량과는 운동 에너지 어떤 관계? 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3배가 되겠죠, 당연히. 자, 근데 속력을 2배로 했대. 속력을 2배로 하면 v 제곱이 비례하잖아. v 제곱이 비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3배가 증가했고 이제 속력은 2배인데 v 제곱에 비례하니까 4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총 12배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12배.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질량이 2kg인 물체 A는 4m/s의 속력으로 질량이 1kg인 물체 B는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몇 배냐 그랬어요. 그럼 먼저 A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mv의 제곱이니까 2kg 곱하기 4m/s니까 얼마죠? 4, 4, 16. 그렇죠. 제곱이니까. 그래서 얼마냐면 16줄의 에너지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2줄이죠. 그러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몇 배? 8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물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속력 제곱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그래프는 그랬어요. 우리가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자, 요거와 요거는 어떤 관계죠? 제곱과의 관계는 그렇죠.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가 돼야 돼? 그렇죠. 2번이 돼야죠. 그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잖아. 운동 에너지는. 만약에 그래프에서, 이쪽이 EK이고, 이쪽이 그냥 V야. 속력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면 됩니까? 속력이 1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만약 1이라고 해봐. 그럼 속력이 2일 때는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되죠? 4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3일 때는 9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V, 속력, 그냥 속력일 때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운동 에너지의 관계가. 근데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제곱이, 이게 가로축이 제곱일 때는 그냥 이렇게 비례 그래프가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13번. 그래프는 속력이 다른 두 물체 A와 B의 질량과 운동 에너지 관계를 나타냈다. 이때 A의 속력은 B의 몇 배냐 그랬어요. A의 속력은 B의 몇 배냐. 질량이 2kg이면 똑같다고 해보세요. A나 B나 두 물체가 전부 2kg은 똑같아. 자, 그럴 때 A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죠? 네, 8이고요. B 같은 경우는 2예요. 그죠? 질량이 똑같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뭐에 또 비례하죠? 질량에 비례하고 또, 그렇죠. 속력 제곱에 비례하잖아. 운동 에너지는 속력 제곱에 비례해요. 이렇게. 자, 만약에 A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보면 2분의 1, 여기 2kg으로 해봅시다. 곱하기 2kg 곱하기 속력 VA의 제곱. 자, 여기 얼마죠? 네, 8이에요. 그 다음에 이 B는 얼마가 되죠?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VB의 제곱. 여기 얼마죠? 네, 2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줄, 2줄 이렇게. 자, 그러면 요 EA에서 VA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8이니까 VA는 이거 배웠나 모르겠네. 네, 2 루트 2가 되겠죠.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볼까요? 네, VB의 제곱은 얼마죠? 2줄이에요. 그럼 VB는 속력은 얼마가 돼? 네,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A가 B에 비해서 몇 배예요? 그렇죠. 2배죠, 2배. 그죠? 그래서 A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다. 다음 14번. 그림과 같이 나무 토막에 수레를 충돌시켜 나무 토막에 밀린 거리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그러니까 속력 측정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면요. 얘가 이 수레의 속력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속력에 의해서 나무 토막이 부딪히면 나무 토막이 쭉 밀려가겠죠. 그래서 얼마큼 가느냐. 지금 얘가 나무 토막이 이쪽으로 운동하니까 부딪혀서 마찰력은 항상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까지 가서 정지했다 라고 하면 이 수레가 이 나무 토막에 해준 일은 그렇죠.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S라고 한다면 네, FS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실험은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운동, 지금 얘가 운동 에너지가 있잖아. 속력이 있으니까 질량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마찰력의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S가 되겠죠. 그죠? 마찰력 F, 이동거리 S. 알겠죠? 자, 아까 우리 위치 에너지도 했었잖아. 위치 에너지는 곧 물체에 해준 일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수레의 질량과 나무 토막이 밀려간 거리는 반비례한다. 아니죠. 운동 에너지가 우리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비례한다니까, 운동 에너지는.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 커지니까, 그렇죠. 한 일도 밀려난 거리도 어때? 그만큼 증가하겠죠. 서로 비례 관계예요. 틀렸고요. 다음 2번. 수레의 속력과 나무 토막이 밀려간 거리는 반비례한다. 아니죠. 속력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틀렸고. 3번. 수레의 질량은 나무 토막에 밀려난 거리와 관계가 없다. 아니죠. 운동 에너지에 분명히 질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나무 토막도 많이 밀려가겠죠. 마찰력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동 거리가 이 나무 토막에 밀려간 거리 있죠? 그 밀려간 거리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4번.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나무 토막의 질량을 측정하면 알 수 있다. 나무 토막의 질량과 무슨 관계가 있어? 그죠? 우리는 나무 토막이 얼마큼 밀려갔느냐? 그래서 마찰력과 이동 거리를 구하면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는데 나무 토막의 질량은 관계가 없죠. 수레는 질량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무 토막의 질량은 관계가 없어요. 틀렸고요. 5번.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일정하다. 그렇죠. 운동 마찰력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일정. 그죠? 네. 그래서 1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수평면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의 물체의 속력을 2배로 하려면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몇 줄의 일을 해주어야 되느냐 그랬어요. 자, 먼저 볼까요? 수평면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 2kg짜리 물체가 있대요. 운동 에너지가 얼마예요, 일단?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5m/s니까 5, 25 이렇게 되니까 25줄의 운동 에너지가 현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력을 2배로 하려면 그랬대요. 속력을 2배로 한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2배로 해주면? 속력을 2배로 해주면 5m/s에서 10m/s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0이 되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100줄이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몇 배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4배가 증가한 거예요. 속력이 2배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되는 거죠. 그럼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몇 줄의 일을 더 해줘야 돼요? 처음에 25줄이었는데, 네, 얼마큼 더 해줘야 100줄이 돼요. 그렇죠. 75줄의 일을 더 해주면 100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속력이 2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한 일의 양이 0이 아닌 경우는 그랬어요. 질량이 1kg인 돌멩이를 실에 묶어 돌렸다. 이제 원운동 시키는 것은 한 일이 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요. 2번. 질량이 1kg인 물체를 빗면을 따라 5m를 끌어올렸다. 그죠? 빗면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1kg짜리 물체를 빗면을 따라서 이렇게 끌고 갔대요. 이렇게. 그래서 5m를. 그럼 얘는 뭐야?
얘를 이렇게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 힘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같으니까 얘는 한 일이 0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고요. 3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10m 이동시켰다. 자, 마찰이 없는데 내가 물체에 힘을 안 줘도 얘는 뭐야? 일정한 속력, 등속 운동을 하죠. 마찰이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 물체에다 힘을 가하면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겠죠. 근데 일정한 속력으로 가니까 얘는 내가 힘이 작용하지? 힘이 0이라는 거야. 힘이 0이니까 한 일도 0이 되겠죠. 그죠? 다음 5번. 500N의 힘으로 바위를 밀었으나 바위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뭐야? 이동거리가 없어요. 0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이 0이죠. 그죠? 그리고 앞에서 한 일은 FS 그랬어요. 10 곱하기 이동거리. 5번.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들고 수평 방향으로 2m 이동했다. 자, 이렇게 힘 방향은 이 방향인데 이 방향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수직 관계니까 뭐야? 한 일이 0이죠, 역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자, 보기에서 일을 많이 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대요. 질량이 3kg 물체를 2시간 동안 들고 서 있었다. 그럼 얘는 뭐 한 일이 0이죠, 무조건. 이동거리 없으니까. 니은, 질량이 1kg 물체를 0.5m 높이까지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얘는 9.8 곱하기 1kg 곱하기 0.5 해주니까 얼마예요? 4.9줄 만큼의 일을 한 거예요. 디귿, 질량이 2kg 물체에 2N의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3m 이동시켰다. 그랬으니까 2N의 힘으로 3m를 이동시켰으니까 한 일이 얼마요? 그렇죠. 6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디귿이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기역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다음 18번. 어떤 물체를 10N의 힘으로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이 50줄이었다. 이때 물체가 올라간 높이는 얼마냐 그랬대요. 자, 여기는 이미 질량으로 안 주고요. 뉴턴으로 줬어. 그러니까 이때는 9.8 곱해주면 안 돼. 왜냐하면 9.8 곱하기 mh가 위치 에너지인데 9.8 곱하기 질량, 요거 있죠. 요까지가 바로 단위가 뉴턴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뉴턴의 힘으로 들어 올렸다 그랬으니까 FS가 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의 일을 해준 거죠? 10뉴턴 곱하기 이동거리 얼마인지 몰라, S. 그죠? 근데 한 일이 50줄이었대요. 그러면 S는 얼마? 그렇죠. 5m로 들어 올렸겠죠. 그죠? 그래서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20번.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그랬어요. 주로 이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은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은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의 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그 남는 그 감소한 것만큼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대포. 자, 대포는 위치 에너지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자, 대포는 터지는 거잖아. 그죠?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얘는. 널뛰기. 그렇죠. 널뛰기라는 거 있죠. 이렇게 받침대 놓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도 사람이 서 있고 해서 얘가 툭 올라갔다 툭 떨어지면 얘도 또 탁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이러면서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 위치 에너지 이용하는 거고요. 디딜방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곡식을 이렇게 담아 여기다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누르고 있어. 발로. 그러다 발을 띄면 얘가 쭉 내려오면서 꽝 찍고 다시 밟아서 올라갔다가 다시 놓으면은 또 딱 찍고 하는 거. 이게 디딜방어예요. 그렇죠. 위치 에너지 이용하는 거죠, 요거. 자, 수력발전소도 뭐죠? 네,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여기 있는 이렇게 수차가 있어요. 얘를 돌려주는 거죠, 물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발전하는 게 수력발전소니까 얘도 위치 에너지 이용하는 거고요. 말뚝 박는 장치.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건설 현장에 가면 나오는데, 건설 현장에 보면 땅에다가 이제 어떤 우리가 말뚝을 이렇게 박을 때 위에다가 무거운 쇠를 달아가지고 위에서 줄을 연결해서 기중기에다가. 그래서 얘 줄을 딱 풀어주면 얘가 떨어지면서 얘가 둥 치니까 어떻게 쏙쏙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 말뚝 박는 장치. 그죠? 답은 1번 대포입니다. 다음 21번.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질량 높이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질량은 m이라고 하고요. 위치 에너지는 EP라고 했을 때 네,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EP라는 것은 네, 9.8 mH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와 질량은 어떤 관계? 비례 관계. H하고도 비례 관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거죠? 일단 요거 되고요. MH하고도 어떤 관계? 예, 두 개 묶어서 역시 비례 관계죠. 3번,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추의 질량과 낙하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나무 토막 이동거리를 측정했다. 이때 나무 토막의 이동거리에 비례하는 값이 아닌 것은 그랬대요. 그러니까 추를 지금 요 높이에서 이렇게 똑 떨어뜨려. 그럼 추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나무 토막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떨어졌을 때 얘가 요만큼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자, 얘를 2배로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2배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걸 보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지금 크램프하고 요 나무 사이의 요 마찰력은 뭐야? 일정하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간 게 이동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와 요 이동 거리는 서로 비례 관계니까 그걸 보겠다는 거죠. 자, 나무 토막 이동 거리에 비례하는 값이 아닌 거니까 추의 질량. 우리가 위치 에너지는 9.8 mh죠. 그러니까 뭐야? m 질량. 추의 질량에 비례하는 거 맞고요. 추의 낙하 높이 h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맞고요. 추의 위치 에너지 그러죠. 이게 위치 에너지잖아. 위치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죠. 자, 4번. 추가 나무 토막의 한 일의 양하고도 역시 이동 거리하고 비례하는 거죠. 한 일의 양은 fs잖아요. 그죠? 요게 마찰력이고 네, 요게 이동 거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비례하는 거죠. 이동 거리는 한 일. 이게 한 일이잖아. 그죠? 맞고요.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마찰력. 자, 나무 토막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일정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에 비례하는 값이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5번이 비례하는 값이 아닌 겁니다. 다음 23번. 그림과 같이 어떤 쇠구슬이 마찰이 없는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와 수표면에 정지해 있는 나무 토막에 충돌해서 나무 토막을 10cm를 밀고 갔다 그랬거든요. 자, 나무 토막이 받는 마찰력은 98N이래.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98N의 마찰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쇠구슬이 나무 토막의 한 일은 얼마죠? 나무 토막의 한 일은 그렇지, 마찰력 98N 곱하기 이동거리 얼마죠? 0.1m죠? 그래서 얼마? 네, 9.8 줄에 일을 해준 거예요. 나무 토막에 이 쇠구슬이. 자, 그럼 쇠구슬의 처음 높이가 만약에 여기가 20cm였다면 이 쇠구슬의 질량은 몇 kg이냐 그랬잖아. 그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죠?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가 결국 나무 토막에 이만큼 일을 해줬다는 얘기잖아. 그럼 쇠구슬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예요? 네, 9.8 mh 이렇게 되잖아. 자, 근데 지금 9.8에다가 질량은 몰라요. m. 높이는 20cm니까 얼마죠? 0.2m가 되겠죠. 자, 이게 얼마가 돼야 돼? 네, 9.8 줄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9.8 약분되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거 질량 m이거든요. 그럼 m은 0.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얼마죠? 네, 5kg 이렇게 되겠네. 답은 5kg입니다.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다음 24번.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랬어요. 우리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죠? 2분의 1 mv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질량도 있어야 되고 속력도 있어야 돼요, 운동 에너지는. 자,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자, 바람 이동하잖아. 속력 있죠? 그다음에 공기들의 질량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바람 쐬면 어떻게 날아가잖아.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댐에 저장되어 있는 물. 자, 댐이 이렇게 있을 때, 댐이 이렇게 물이 저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이 밑바닥에 비해서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수철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운동 에너지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죠? 여기 정지되어 있잖아, 지금.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달리는 기차, 속력이 있고 질량이 있죠? 자, 걸어가는 곰, 자, 속력이 있고 질량이 있고요. 지구주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예, 인공위성 속력 있잖아, 돌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질량도 있잖아. 또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운동 에너지와 질량, 속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를 나타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문제랑 똑같죠? 수레가 이렇게 쭉 오면은 얘가 속력이 얼마인지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무 토막의 바닥에는 이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럼 얘가 딱 밀었을 때 나무 토막이 얼마쯤 쭉 가가지고 이렇게 딱 정지했어. 그죠? 이동거리 했어. 그러면 이 수레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바로 이 나무 토막이 이동한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가 어때요? 네, 같은 거죠. 1이 에너지가 1로 전환된 거고, 또 1도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어요. 자, 표에 빈칸 가에 들어갈 값으로 오는 걸 찾아라 그랬대요. 자, 실험 A는 수레 질량이 1kg이고 속력이 1일 때 나무 토막 이동거리가 5cm 같대요. 자, 그럼 얘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지금?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0.5줄이에요. 그죠? 그럴 때 5cm 같단 말이에요. 0.5줄일 때. 그럼 B 같은 경우는 얼마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1줄이에요. 그러면 A보다 2배가 증가했잖아.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동 거리도 얼마? 2배로 이렇게 증가함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1kg이고 속력이 2래. 2면 얼마죠? 2는 4. 그러니까 얼마죠? 2줄이에요. 그죠? 그러면 A 실험보다 몇 배가 증가한 거죠? 4배가 증가한 거니까 5cm에 4배니까 얼마가 돼야 되죠? 4배면
그렇죠. 20cm 네, 이동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어떤 연구소에서 새로 출시한 자동차의 성능을 실험하고 있다. 자동차가 시속 50km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15m를 이동해서 정지했다. 자, 이번엔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몇 미터를 이동한 후에 정지하겠느냐 그랬어요. 마찰력은 일정하고 막 그렇대. 그 다음에 자동차도 똑같은 자동차니까 질량도 똑같겠죠. 근데 속력이 지금 2배가 됐죠? 속력이 2배가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몇 배가 돼? 그렇죠. 4배가 되죠. 속력 제곱에 비례하니까. 4배가 되니까 마찰력이 한 일도 4배가 돼야 되니까 15m에 몇 배? 4배가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얼마? 60m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 27번. 성곤이가 벽을 힘껏 밀고 있으나 성곤이가 벽에 한 일은 0이다. 그 이유는 뭐냐? 그렇죠. 힘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이라는 게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 근데 힘은 0이 아니야. 그지? 힘을 주고 있어. 근데 이동거리가 얼마야? 0이잖아.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한 일도 0. 다음 28번. 한결이는 환경정리 때 1층에 3층 교실까지 화분을 들고 올라가면서 다음과 같은 물리량을 조사했대요. 한별이의 몸무게, 화분의 무게, 한별이의 걸음수, 한 계단의 높이, 계단의 수, 계단의 폭. 한별이가 화분의 한 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옳게 짝져라. 화분에 대해서 한 일을 구하는 거야. 화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일이 아니라 화분, 들고 간 화분에 대해서 한 일이니까 일단 화분의 무게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1층부터 3층까지. 그러다가 쭉 가서 좀 있다가 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화분만 그냥 있다고 생각해봐. 화분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이렇게 갈 때는 뭐야? 이렇게 들고 있잖아. 힘은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동하면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갈 때는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같으니까 이때만 할 일이 있는 거야. 수평으로 갈 때는 한 일이 0이고요. 수직으로 올라갈 때만 한 일이 있는 거니까 일단 화분의 무게는 알아야 되고요. 왜냐면 9.8 mh가 위치 에너지거든요. 한별의 걸음수, 몇 걸음 갔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수평으로 갈 때는 한 일이 아니니까. 한 계단의 높이, 그렇죠. 이 높이는 뭐야?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다 더하면 뭐야? 전체 높이가 되니까. 그죠? h가 되잖아. 얘 알아야 되고, 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단의 수? 그렇죠. 계단이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하잖아. 그치? 높이 곱하기 계단 수 해주면 그게 총 높이가 될 거 아니야. 폭은 뭐야? 폭은? 네, 수평으로 가는 거니까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한 일이 0이니까. 그래서 결국 B, D, E를 알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평면에서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수레가 질량이 5kg이고 지면과의 마찰력이 20N의 나무 토막을 3m 이동시키고 정지시켰다. 이 수레의 질량 얼마냐 그랬대요. 무슨 문제냐면 수레가 이렇게 있어. 질량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얘가 지금 2m/s의 속력으로 막 운동했대. 그러다가 여기 지금 5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지면의 마찰력은 20N이래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밀려갔냐면 딱 받았더니 3m를 이동했다가 여기서 정지했대. 자, 이때 수레의 질량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자,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그렇지 물체를 이만큼 이동시켰죠. 일을 해준 거잖아. 그죠? 우리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질량 모르니까 m 속력은 2의 제곱 4 이렇게 되니까 결국 2m 이렇게 됩니다. 2m 줄. 자, 마찰력의 한 일은 얼마죠? 마찰력이 20N이고 3m 갔으니까 60줄이 되겠죠. 그죠? 20 곱하기 3이니까 60줄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질량은 수레 질량 얼마가 돼야 돼? 그렇죠. 30kg이 돼야 되겠네. 그죠? 그렇다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20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4kg 물체가 있다. 자, 20kg짜리래요. 자, 4kg짜리 물체인데 얘가 지금 20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대요. 근데 이 물체의 속력이 10m/s까지 되도록 하려면 얘가 10m/s의 속력이 되게 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몇 줄의 일을 해줘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줘야지 얘가 속력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얘 운동에너지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20의 제곱 400이죠? 그럼 얼마예요? 800줄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10이 됐어. 얘는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00이죠. 10의 제곱. 그럼 얘는 얼마? 200줄이에요. 얼마큼 감소했어? 그렇죠. 600줄이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 반대 방향으로 600줄의 일을 해주면 속력은 이렇게 10m/s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반대 방향으로 600줄을 해주면 된다. 4번이 되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중3과학의 일과 에너지 부분을 해봤는데, 여기가 이제, 힘들다면 아주 힘든 곳이고, 어려운 곳이기도 한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좀 알고 공부하면 훨씬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